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 아닌가요? 네, 그렇게 또 한 네. 번에 맞출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옵션 만기일이라 지수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매니저님. 네, 오늘 무슨 날인지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날인가 싶어서 좀 심쿵했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어제 시장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사실은 옵션 만기일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오늘 다행스럽게도 미국 증시가 워낙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했고 그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고요.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뭐 국내 증시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미국 시장과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결집이 좀 되면서 네. 어쨌든 어저께 하락폭을 하루 만에 빠르게 만회를 좀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2%가 넘게 아주 견조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오후장에 점점 더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IT라든지 5G라든지 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좀 확산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가장 좀 특징적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2% 상승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에 지금 9%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주 가뿐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요 종목이 지금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1% 올라가면 2% 올라가게 설계를 해놨는데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지금 6%가 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수가 지금 2% 오르는데 한 4, 5% 정도 오르면 정상인데 6%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은 시장 반등을 또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중에 또 한 종목인 HLB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지금 급등을 했고 장중에 네.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HLB 생명과학 이런 기업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HLB는 뭐 간암 적응증에 대한 임상 3상이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국내 식약처 승인된 거 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갈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미 이 간암 적응증 이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게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거,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미 유럽에서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추가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네. 오늘 바닥권에서 HLB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다. HLB 파워는 HLB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HLB 파워까지도 거의 20%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오늘은 HLB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옵션 만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장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IT라든지 5G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기회 의견까지 잘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덕산 네오룩스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네, 덕산네오룩스가 지금은 한 1%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장중에 거의 6% 가까이 앞자리가 오늘 바뀔 줄 알고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39,6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덕산네오룩스 말씀드릴 때 레드 프라임이라든지 그린 프라임이라든지 핵심적인 이제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별 기대를 안 했던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건 M10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덕산네오룩스 오늘 증권사에서 서로 다른 증권사 4군데에서 덕산네오룩스 매수 리포트가 나왔어요.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 4군데에서 덕산네오룩스 매수 의견으로 리포트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네. 목표가가 대부분 다 47,000원, 48,000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하반기 때 실적 성장을 감안한다면 뭐 오늘 단기적으로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일부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추세적으로 이제 주봉, 월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주 완만하게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전형적인 이제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뭐 조금 눌림목이 만들어졌지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45,000원까지 하반기 때 OLED와 관련된 이슈에 주목한다면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니까요. 45,000원 목표가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편안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5일에 꼽아주셨던 이 V1텍인데 수익률이 좀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8월 5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딱 일주일 지났거든요. 네. 지금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벌써 20%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제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V1텍인데 오늘 CIS라든지 V1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의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무려 13%나 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이제 네. 주목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많은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뭐 소위 말해서 NCA, MCM,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배터리 데이 때 아마도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개발하는 신기술을 공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갖다 붙여서 오늘 왜 유독 V1텍이라는 기업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좀 움직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V1텍은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노메트리가 M&A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걸 보면서 제가 후속주로 V1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V1텍 역시 2차 전지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배터리를 만드는 성분이 바뀐다면 검사 장비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설명드릴 때 DDR4에서 DDR5로 바뀌었을 경우에 후공정의 테스트 장비 기업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렸었는데 그런 논리와 비슷한 어떤 호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SK그룹에서 뭐 이노메트리를 인수를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특히나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에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1,000원에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본다면 11,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매니저님, 마지막 종목은 이제 8월 11일에 꼽아주셨던 SM인데 오늘 또 전반적으로 엔터주 흐름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지금 흐름 어떤가요? 제가 이틀 전에 또 기가 막히게 또 SM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양재츠가 이제 곧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YG엔터라든지 SMA라든지 JYP엔터, 엔터 3사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중국 이제 뭐 고위 관료가 방한을 한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 그러면은 화장품 종목들이 가장 세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화장품 종목들은 조금 소외되고 있고 오히려 엔터주들, 게임주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SM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어제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릴 때 주가가 조정받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뭐 7%, 8% 가까이 상승세가 좀 들어왔거든요.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NCT를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리고 온라인 공연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SM 충분히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를 제가 4만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뭐 한 10% 정도 더 올라가면은 목표가까지 이제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또 엔터주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자 사연 시간이에요. 문자 왔쇼. 네, 매니저님 오늘은요. 네. 1906님 사연부터 읽어드릴 건데 나이백이에요. 네. 나이백 13,0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13,000원이면 정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걸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13,000원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당시가 아마 요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13,000원, 14,000원 이제 박스권을 뚫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나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
결국 나이백도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 고점을 25,000원대 부근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 눌림목을 잘 만들고 있거든요. 익절 가격만 21,000원 정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21,000원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뭐 13,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익절을 하던 25,000원까지 또 추가 대응을 하던 충분히 네. 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고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또 이런 플랫폼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4591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상신 EDP고요. 9,800원의 비중은 50%.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전기차, 수소차 뭐 막론하고요. 미래차와 관련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바닥권에 있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계속해서 지금 릴레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동안에 좀 좋았던 뭐 상신 EDP라든지 상하 프론테크,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도 고점 부근에서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상신 EDP도 오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약간의 이제 매물 저항을 받으면서 속도 조절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분간은 아마 12,800원에서 14,500원 정도 구간에 박스권 움직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간점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14,500원 정도의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겠다. 특히나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소재 종목보다는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네. 장비 종목들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재차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타나는 걸 기대한다면 중기적으로는 한 16,000원까지도 목표가 대응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상승세는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제 방향은 저는 결정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를 대표하는 배터리 3사의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수소차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은 계속 우상향을 네. 나타내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라는 게 이제 아무리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약간의 가격 조정 내지는 그쵸.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그쵸. 거잖아요. 지금 그런 구간으로 이제 조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고점에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이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들을 잘 설명해 놓으셨다가 눌림목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지금은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진행을 하면서 숨고르기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 문자 사연 한번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 영민 매니저의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129,700원인데요. 그냥 매수 가격을 딱 13만 원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13만 원 안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나이백이라는 종목 이제 진단해드릴 때 플랫폼 얘기를 해드렸는데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에클론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셀리버리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셀리버리가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정말 좀 못 움직였었는데 이제 10만 원, 11만 원대의 기간 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거의 3개월 가까운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좀 틀어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DT라고 하는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데 요 TSDT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양리 물질 전달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냐면 네. 그동안에 아주 복잡하게 이제 주사제로 투입을 하던 거를 SC 기술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피하지방 주사 기술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팔뚝이라든지 지방이 많은 쪽에 내가 스스로 그냥 주사제를 꽂아 가지고 약물을 투입을 하면 그 약물이 실제로 항원에 접근을 해가지고 약물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냥 엉덩이나 팔뚝에다가 약물을 주입했는데 그게 실제로 암세포가 있는 곳에 도달을 해가지고 치료 효과를 낸다라는 거. 그 되게 좀 신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의약물을 몸속에 투입을 했을 때 그 의약물이 실제로 공격을 해야 되는 타겟에 어느 정도 접근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그런 양리물질 전달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셀리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네. 단백질이라든지 펩타이드라든지 R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포 내
내로 전달하는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이 바로 TSDT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나온 이제 보도를 보니까요. 고도 비만, 그다음에 제2당뇨병 치료약으로 CPSP를 이제 개발에 착수했다. 요것도 이제 좀 장점을 말씀드려 보면 결국 이제 비만이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와 관련해서 네.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점상화가 갈 정도로 상당히 이제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비만이 주요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도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다라는 것. 특히나 캡슐 전문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플랫폼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네. 캡슐 형식으로 복용을 하는 건 정말 간단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정말 복잡하게 주사를 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포 치료를 한다거나 정말 복잡한 과정인데 그쵸. 그걸 이제 캡슐로 복용을 한다라는 건 정말 아주 손쉽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미국의 이제 캡슐 전문 CMO라고 하는 캐탈런트라고 하는 기업 등과 함께 생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대량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미국에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에 처음으로 이제 진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아주 크게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네. 오늘 요 회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유증을 통해서 자본 조달에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매니저님 그 대규모 네. 유증이라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전환사채 발행은 좀 악재 아닌가요? 그렇죠.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거 원래 이제 악재인데요. 네. 보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3자 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증을 하는 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진짜요? 3자 배정이라는 네. 건 할인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1년 동안의 보유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 조달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셀리버리 역시도 그 자본 조달에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3만 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5만 원, 손절 가격은 11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서브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원샷원킬 종목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1,950원에 DY 파워라는 종목을 오늘 서브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태풍은 지나갔고 장마는 끝났지만 이제 피해 복구가 남았잖아요. 피해 복구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DY 파워다. 왜 DY 파워가 그런 피해 복구와 관련이 있느냐? 중장비, 굴삭기 등을 만들 때 들어가는 유압 실린더 이것도 이제 자동차 운송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DY 파워다.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더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매수 가격은 11,95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이용해서 샵 2034 김영민 하면 또 무료 방송 볼 수 있잖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무료 방송 안내 톡도 제가 드리고요. 오후 4시에 MBN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네.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니까요. 오늘 옵션 만기 리뷰해드리면서 향후 시장 전망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